73세 택시기사 한기영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핸들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신호등 아래서 멈춰선 차 안, 그의 기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오래된 택시 계기판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렸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기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3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의사의 말로는 자신도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병을 안고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 여기서 내릴게요. 손님의 목소리에 기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확인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며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승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기영은 텅 빈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침에 끓여둔 된장국을 꺼내 데우면서 자식들 생각이 났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기영은 한 번도 자신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찍힌 사진, 11살의 자신과 3살 배기 남동생 영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야. 기영은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살아있다면 우리 한 번쯤은 다시 보자.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기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내일도 평소와 같이 택시를 몰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영은 낡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택시에 오릅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이죠. 그 사진은 기영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어요. 70년 전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진 동생을 찾는 일이 그의 인생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택시를 돌리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수많은 얼굴 속에 동생 영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하지만 3살 때 헤어진 동생의 얼굴은 기억조차 희미하고 남은 건 오직 그 낡은 사진뿐입니다. 할아버지, 손주분들이 있으세요? 승객이 물었어요. 기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2명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죠.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주들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고 기영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바라보며 기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죠. 전쟁 속에서 피난길에 오른 날, 어머니는 기영의 손을 꼭 잡고 동생 영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격 소리가 들리고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기영 옆에는 어머니도 동생도 없었습니다. 영수야. 기영은 운전석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어디서 살고 있니? 나처럼 택시라도 몰고 있니? 아니면 편하게 은퇴해서 쉬고 있는 건가?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의사는 기영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폐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는 이제 매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영은 오래된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오늘도 동생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영수가 살아있다면 그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간절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저녁 8시, 도심을 적시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택시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기영은 오늘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죠.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다. 기영은 중얼거리며 미터기를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택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영이 창문을 내리자 비에 젖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곧게 선 자세와 점잖은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택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운행이 끝나셨나요? 기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비를 맞고 서 있는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성북동 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영은 룸미러로 승객을 바라보았어요. 일흔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영은 그저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영은 손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노인도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죠. 운전하는 내내 기영은 자꾸만 룸미러로 노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의 눈매가, 이마의 주름이, 그리고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혹시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나요? 기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 했어요. 기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노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기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 멀어져 갔습니다. 기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기영은 차를 출발시키려다 멈췄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뒷좌석을 살폈고 바로 그때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하나가 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죠. 아이고, 지갑을 두고 가셨네. 기영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었어요.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갑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진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 영수였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아 꺼내보니 이름은 이재필. 주소는 성북동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이재필이라는 이름은 분명 동생 한영수와 달랐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어요. 영수다. 저 사람. 내 동생이야. 손이 계속 떨려왔습니다. 기영은 자신의 지갑에서도 그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아보았어요. 두 장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배경, 같은 아이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동생을 택시 뒷좌석에서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날랐던가요? 그 중에 동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영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주소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죠. 진짜 영수일까?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만약 정말 영수라면 나를 알아볼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기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영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평생을 바쳐 찾아왔던 동생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우연히 택시에 태운 손님이었다니.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해 보였어요. 마치 기영의 눈가에 맺힌 눈물처럼 말입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골목길, 주택가 사이로 기영의 택시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의 물웅덩이가 달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기영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목적지에 가까워짐을 느꼈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이다. 지갑 속 주소지 앞에 차를 세우고 기영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기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가.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단정한 주택이었어요. 문패에는 이재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 앞에 서서 기영은 망설였어요. 만약 오해라면, 만약 그저 비슷한 사진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던 그 노인이었죠. 아, 노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기사님 아니신가요? 기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택시에 지갑을 두고 가셔서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직접 가져다 주시다니. 기영은 지갑을 건네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기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 사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지갑을 받아든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영은 자신의 지갑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내 보였죠.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기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는 순간 기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미국인 부부와 함께 찍은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시죠.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기영은 무거운 다리를 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과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죠. 70년의 세월 너머로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실의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두 노인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두 장의 똑같은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기영은 숨이 막힐 듯한 느낌으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노인 재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내가 가진 유일한 기억입니다. 전쟁통에 형과 헤어지고 고아가 되어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원래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기영의 귀에 재필의 말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손을 뻗어 자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기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 재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소년의 모습, 배경의 나무 그리고 그 시절의 흔적들. 모든 것이 동일했어요. 재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필이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나요? 기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난 중에 폭격을 맞았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만 남아 있었지. 어머니도 내 모습도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난 고아원에 갔던 거군요. 제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가정에 입양됐고 이재필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만은 내 원래 가족의 유일한 증거였죠. 기영은 제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동생 영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눈매, 콧날, 그리고 입술 모양.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본질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기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 아니면 내가 너를 업고 동네를 돌아다녔던 일. 제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선명한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영수야라고. 그 순간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이해가 그들 사이를 채웠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영의 마음속에서는 11살 소년의 목소리가, 제필의 마음속에서는 3살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야. 형. 형님이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확실함이 그 순간 사라졌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형제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영과 제필, 아니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두 노인의 떨리는 손이 서로의 어깨에 닿았을 때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영수야. 기영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제필은 말없이 형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꼭 붙잡고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형이 살아있었구나. 제필은 기영의 옷깃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난 항상 이 사진 속에 내 과거가 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기영은 동생의 백발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3살배기 동생은 이제 이른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의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기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택시를 몰면서도 혹시 손님 중에 내가 있지 않을까 항상 찾아봤지. 제필은 고개를 들어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연이 아냐. 기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운명이야. 우리가 다시 만나야 했던 거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아내려 애썼어요. 기영의 눈에는 아직도 영수의 어린 모습이 보였고 제필의 눈에는 든든했던 형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땠어? 기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고 가정도 꾸렸지. 그리고 은퇴 후에 고향이 그리워 한국에 돌아왔어. 가족은? 기영이 물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어. 아들과 딸이 있고 손주도 넷이나 되지. 제필이 웃음 지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냈어? 기영은 자신의 평생을 간략히 말했어요. 결혼과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택시 기사로 보낸 세월. 삶의 굴곡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병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두 형제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70년의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서로를 잃었던 순간부터 다시 만난 오늘까지 긴 여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회 이후 두 형제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한때는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기영의 자녀들과 제필의 자녀들이 만났고 형제의 재회는 두 가족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삼촌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기영의 딸이 말했어요. 제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들의 놀라운 재회 이야기에 감동했죠. 그들은 두 노인의 주변에 모여 6.25 전쟁 이야기와 헤어졌던 순간의 기억들을 들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는 형제애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느 주말, 제필의 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두 가족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 중에는 두 형제가 어린 시절에 함께 찍은 그 사진도 있었어요. 형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제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는 운이 좋았어. 70년이 지나서라도 다시 만났으니. 그러나 기영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필만큼은 형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기영이 자주 숨을 고르는 모습, 갑자기 기침을 참는 순간들,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몸. 제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두 형제는 제필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영은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제 됐다. 기영이 문득 말했어요. 다시 만났으니까. 제필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기영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고 제필의 눈에는 사랑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제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기영은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평화를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필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형을 보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형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며 제필은 7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옛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장례식 날, 제필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전쟁 속 형제의 사진, 또 하나는 재회한 두 노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제필은 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형님,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기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형제의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70년의 세월과 전쟁의 상처를 뛰어넘어 두 형제는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짧았지만 그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가족은 기다리는 자에게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니까요.